부인이 그동안 시댁에 뭐 연락도 드리고 막 이러는 거가 당연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고마운 거거든요. 남편분이 주신 사례예요. 40대 후반,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지병이 좀 있고 부모님 두 분이서 상당히 적적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늘 이것 때문에 아내와 좋지 않습니다. 밥을 차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외식하는 정도입니다. 아내가 안 가면 막내딸이랑 같이 부모님께 다녀오고 그런 건데 요즘은 딸도 자기 시간 없다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싫어하니 아이들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렇게 부모님이 적적하게 지내시는데 자식이 찾아뵙는 게 안 좋은 거고 나쁜 겁니까? 요즘은 제가 정말 이상한 겁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서 한 번 찾아가 뵙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불효를 해야 되나요? 자식이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답답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정말 외롭고 적적하게 보이면은 아드님 입장에서 사실 뭐 거리도 이렇게 먼 게 아닌데 굉장히 인색한 자식이고 불효하는 그런 느낌 갖게 되는 게 참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적적하신 거는 이 남편분에게 중요하고 정말 신경 쓰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부부도 적적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아내랑 별로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사실 적적한 게 더 큰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한테 관심과 어떤 아내하고서의 뭔가 내용 있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내는 거면은 이게 아내가 서운해 할까? 그거는 아닐 것 같잖아요. 제가 주로 이제 강의 가서 하는 얘기들 중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90대 1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어디죠? 부모님이 90이 아니라 우리 부부에 대한 것을 더 90으로 하고 부모님에 대한 것을 한 10 정도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왜 90대 10이라고 얘기하냐면요. 90대 10이라고 얘기를 해야 한 70대 30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대 1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부부에 대한 것이 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인도 불효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래 갸륵해 라고 생각하는 거가 처음부터 이렇게 불쾌하거나 싫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누적이 되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 저 사람한테 나는 있나? 저렇게 부모님 생각하는 거 알겠는데 나는 생각하나? 나 궁금해하나? 나하고는 저 사람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사실 이제 좀 마음이 다치죠. 부인이 부모님한테 자주 갔을 거예요. 남편 생각에는 이게 자식이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인이 그동안 시댁에 어쨌든 이렇게 좀 하고 뭐 연락도 드리고 막 이러는 거가 그럼 당연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기 싫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덕분에 적적하지 않게 두 분이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칭찬을 하고 너희들도 어쨌든 중고생 됐는데 짬짬이 내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고 해서 참 고맙다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아빠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족이 네 분이 지금 지내시는데 아빠만 빼놓고 나머지 3명은요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체도 굉장히 소외감도 클 것 같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가는 가운데 부모님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문제든지 크고 작게 벌어지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져 간다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합심이 돼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겠죠. 이 부분이 정말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지 부모님한테 뭐 뵙고 안 뵙고 이거는 좀 차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중심 가정하고 자녀 중심 가정으로 되어 있지 부부 중심 가정에서는 완전히 비껴서 계신 형상이시거든요. 사례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요. 이런 경우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경우가 이런
이런 경우 많이 봐요. 굉장히 기대를 받았던 아드님으로 성장을 했거나 내가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연결되어지는 나는 핵심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왔었던 아드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픔이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픔. 솔직하게 좀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가 더 적적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님 적적한 건 내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우리가 적적한 것은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걸로 내가 봤던 것 같아. 당신 섭섭했지?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보살폈나? 또 나를 보살필 생각을 안 해서 당신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하고 적적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 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고마워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 이렇게 마음 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이런 분들이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굉장히 잘하세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중고생이 될 때까지 부인도 시댁에 뭔가 마음을 내고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이 부부는 마음도 여리고 착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잘 해보려고 이제까지 왔는데 끝선에 와서 이제 서운한 거를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지 정말 부모님하고 뭐 그렇게 안 가겠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 우리에 대한 것도 좀 봐보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부인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효도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불통이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 우리 부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마음 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 제안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하고 싶어요.